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까지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비와 함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비구름대 뒤로는 계속해서 한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불어들면서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해 중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는 조금 흐리다가 차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7도로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3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미리 따뜻한 옷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동빈내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북구를 잇는 동빈대교가 5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주민 반발 탓에 설계를 변경하느라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착공이 늦어졌는데요. 동빈대교의 특징과 완공 후 기대 효과를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황구동으로 가려면 지금은 길이 없어 돌아가야 하지만 동빈대교가 완성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포항 동빈항을 가로지르는 동빈대교 상세 조감도입니다. 서해대교와 같은 사장교 형식으로 총 길이는 395m입니다. 특이사항은 다리 가장자리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고 걸어서도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 아래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최대 통과 높이를 19.7m로 설계해 경사는 꽤나 가파른 편입니다. 시는 이 정도 높이면 제 뒤로 보이는 배들이나 대형 요트가 동빈항을 드나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망대를 설치해가 바다도 보고 일출도 보고 사람들이 걸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건설 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빈대교 착공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다리가 우방비치 아파트 단지 앞으로 지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 높이인 항로고를 기존 24m에서 19.7m로 낮추고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해 착공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리가 완공되면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와 함께 오징어배와 도시, 푸른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내 방향 신호 많이 바꿔보다도 외곽도로를 하면 빨리는 원활하게 되죠. 교통 체증이 안 걸리고 좋죠. 동빈대교가 포함된 국지도 20호선의 전체 구간은 남구 효자동에서 북구 청하면까지 모두 14.6km입니다. 이번에 동빈대교가 포함되어 있는 효자 상원 구간 1.36km 착공에 이어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인 상원 청하 구간 13.2km가 모두 완공되면 공대 IC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북구 청하면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그제 오후 9시 5분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반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사무실 동 등 250제곱미터가 불에 타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공장 직원 50대 A씨는 화재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임금 체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래 학생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청소년들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신상 공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생 A군은 SNS에서 사진을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또래 여학생의 사진과 이름, 성희롱 메시지를 전달하며 음란물 합성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약점이 됐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 합성 음란물을 만들려 한 사실을 신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A군을 협박했습니다. 성교육단이라고 일단은 파악했는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를 올려서 연락 온 애들, 의뢰한 애들을 역으로 협박을 해서 이제 교육대원 같이 만들어서 하는. 그러면서 A군에게 반성문을 써서 읽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의 모습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은 개인 정보와 함께 SNS에 무단으로 유포됐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강요한다든가 또는 이제 자살하라라고 해서 자살 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처벌이 중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성향격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익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되죠. 학생들이 지인 음란물 합성을 의뢰했다 협박당한 사례는 대구시 교육청에 접수된 것만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5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감시단 참교육이라는 닉네임 이용자가 비슷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북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3분기 부동산 동향을 보면 경북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별로는 구미의 공실률이 26%, 포항 24.2%, 안동 16%에 달했습니다.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6.2%로 전국 평균 12.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이 소멸할 것이란 위기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통과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줄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이미 소멸 위험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55%인 124곳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합니다. 저희가 의성하고 전국 같이 공동 1위거든요. 소멸 지수로는요. 자체 세수 부분도 자꾸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 부분도 상당히 이제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 기부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도시민이 기부금을 내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복지 사업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자치단체가 특산품이나 지역 화폐 등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5건은 지난달 하나로 통합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은 60명.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저희 의원들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8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첫 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이 2018년엔 5조 1,200여억 원으로 63배나 늘었습니다. 고향 기부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의 저수지 수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974개 저수지 중에 올해 상반기 수질이 5, 6등급으로 악화한 저수지는 11%인 108개이고 이 가운데 충남이 36곳, 경북이 28곳이나 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1,100억 원을 썼는데도 수질이 악화한 저수지가 지난해보다 10곳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통제 구간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하고 광역 방제기와 살수차 23대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을비와 함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비구름대 뒤로는 계속해서 한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불어들면서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해 중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는 조금 흐리다가 차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7도로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3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 아침에는 포항의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미리 따뜻한 옷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